2020년 스마트 비즈니스 엑스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세션 사회자로 카이타에서 회장 직책을 맡고 있는 손지민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참가자 전원 음소거를 합니다. 발표 중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이나 Q&A 창을 통해서 한글 또는 영어로 사회자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발표 후 질문 시간에 종합해서 사회자가 발표자에게 대표로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발표 내용은 전부 레코딩하고 이벤트 후에 공유될 예정입니다. 발표 중 여러분의 모습도 같이 레코딩될 수 있고 공유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발표되는 내용과 슬라이드는 달라스 한인상공회 의소와 한인 IT 연합회의 서면 동의 없이는 재사용하거나 공유하실 수 없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이 필요하시거나 다른 분들과 공유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달라스 한인상공회 의소나 한인 IT 연합회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표는 누구나 할 수 있다. 해외 취업 도전기라는 내용으로 석한울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는 한글로 진행됩니다. Welcome everyone. Thank you all for joining us today at 2020 Smart Business Expo. Before we start, I'd like to tell you a few housekeeping items. The moderator for this session is Brian Sun, who is the president and founder and CTO at Kaita. All participants will be muted throughout the session. Any question you may have, please use the chat or Q&A window to the moderator, either in English or Korean. The moderator will collect all questions and ask the speaker later in Q&A or question and answer if time permits. This session will be recorded and shared later. During the session, some of you may be included and shared as a part of the entire recording. All content in slide cannot be used or shared without GDKACC and Kaita. If you need any of the content and on slide, please contact GDKACC and Kaita. Today's presentation is Anyone Can Do It, How to Get a Job Overseas by Han Ul-seok, then in Korean. 발표자분 이제 발표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스크린 공유를 먼저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혹시 제 슬라이드가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취업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름은 석한울입니다. 제가 발표 메인 슬라이드에다가 제 연락처 정보를 다 가능한 걸 다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나중에 질문하실 분들은 뭐 캡처를 지금 해 두시거나 나중에 다시 인제 보시고 해당 이 컨택 포인트로 연락 주시거나 그러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발표는 "해외 취업 누구나 할 수 있다. 우주가 돕는다면"이라는 제목으로 부제목을 넣어 봤습니다. 저는 올해 2020년 5 월에 핀란드에 인제 해외 북유럽 핀란드의 자율주행 회사에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책은 시니어 오토노머스 비클 엔지니어였고 이게 뭐 일단 좀 애매할 수 있는데 그냥 리모트 컨트롤 센터 팀이라는 곳에서 서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인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왜 이 발표를 하게 됐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 발표를 하게 된 동기는 일단은 제가 인제 카이타에서 라는 커뮤니티에서 인제 활동을 하는데 인제 회장님께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인제 발표를 하겠냐고 여쭤봤을 때 인제 안 한다고 거절을 할 수가 없었고 처음에는 이게 그냥 되게 작은 그냥 저희끼리 모여서 하는 그냥 작은 발표인 줄 알고 수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인제 꽤 큰 행사였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동기는 제가 이번에 인제 뭐랄까 정석으로 인제 막 준비할 거 다 갖추면서 취업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맨땅에 헤딩을 하면서 되게 인제 알게 된 많은 것들 그리고 인제 느낀 것들을 이제 그냥 '최대한 누군가 물어보면은 알려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예, 그거를 인제 공유를 해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우주가 돕는다면이라는 부제목을 넣은 이유는 제가 이 취업 과정 속에서 도움을 안 받은 곳이 없어요. 어 뭐 여기저기서 죄다 모든 도움을 다 끌어 모아서 취업을 하게 된 케이스고, 인제 저 같은 인제 되게 다들 뛰어나신 분들이 많은데 인제 그렇지 않은 그런 한 평범한 개발자로서 저 어떻게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취업할 수 있는지를 인제 어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제 개인적으로 제가 처음에 인제 '해외에서 취업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 거는, 첫 번째로는 어 제가 인제 음 같이 사는 저희 아이와 와이프, 저희 가족이 어떻게 하면 좋은 환경에서 더 좋게 더 재미있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먼저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인제 얻은 결론이 인제 갈 곳이 많이 있고, 그런데 인제 '굳이 대안을 인제 좁은 서울 땅 안에서만 찾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인제 뭐 쉽지는 않겠지만 해외 쪽에서 가능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서는 이제 한번 어떻게 살지, 앞으로 어떻게 인제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를 좀 고민을 해 보자라는 그런 고민에서 시작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한참 디지털 노마드 붐이 일어나고, 물론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디지털 노마드를 하고 계시지만, 이제 디지털 노마드라는 붐이 일어나고 또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어 이제 멋있게 재미있게 인제 개발을 하면서 또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저는 이제 가족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움직이기 무거운 아이와 그리고 아내를 이렇게 데리고서는 이제 돌아다닐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음. 예. 해외 취업을 하려고 보니깐 이제 제 자신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겠더라고요. '내가 과연 해외 취업이 가능한 상태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일단 제가 인제 슬라이드를 공유를 한 거는 이제 제 대략적인 그냥 커리어 패스예요. 근데 인제 보면은 딱 보시기에도 알아볼 수 있는 회사도 있고, 거의 대부분이 인제 어떤 회사인지 인제 알아보기에 잘 아무도 모르시는 회사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이걸 공유 드린 이유는 딱 봐도 인제 제가 오래 다닌 그런 곳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인제 커리어도 게임 회사에서 일했다가 서브 엔지니어로 있다가 웹 개발로 일했다가 약간 이렇게 커리어가 애매한 상태라고 딱 보죠. 인제 제가 면접관 다니면서 면접을 보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인제 얘기가 이제 "어떻게 일을 많이 할 수 있겠냐. 그리고 인제 취업이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요. 딱 봐도 인제 그런 게 보이는 저 이력이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라고는 인제 영어가 제일 중요한데, 해외 취업할 때 인제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실력은 이제 토익이 500 점대였고, 그리고 인제 학교는 이제 그냥 서울에 있는 학교를 다녔는데 거의 그냥 B 아니면 C 플러스만 맞을 정도로, 그리고 인제 전공도 인제 컴퓨터 사이언스가 아닌 인제 다른 전자전기라는 그런 음 전공으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인제 제가 뭔가 도전을 하기에는 인제 쉽지 않은 18 개월 아이를 둔, 지금은 이제 18 개월이 아니고 인제 36 개월이 지났지만, 그 당시 시작할 당시에 18 개월의 아이를 둔 아이 아빠라는 거. 그래서 인제 뭔가 취업을 준비하거나 무언가 준비할 때 '매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때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인제 취업을 도전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은 인제 '어떻게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인제 많이 알아봤어요. 근데 인제 결론은 딱 한 가지였어요. 해외 취업을 하는 방법은 좋은 개발자가 되는 방법이랑 똑같았어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인제 레주메를 잘 써야 하고, 리코드를 적어도 인제 뭐
이제 카이타 단체 톡방에서 인제 들어보면은 졸업하신 학생분들이나 인제 재취업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400 문제는 풀고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약간 이런 얘기가 있었고, 시스템 디자인도 공부해야 되고, 게다가 인제 또 경력이 있으면 소프트 스킬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제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하면 더 좋고, 약간 이런, 인제 저로서는 이제 당연히 이 모든 것들을 소화해낼 수 없는 그런 것들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인제 제가 시작을 하면서 인제 여러 가지 책을 좀, 해외 취업에 관련된 책을 몇 개 봤는데, 유명하신 김포프 님이 쓴 책이랑, 그리고 인제 그 미국에 취업하신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집필을 하신 "우리는 이렇게 왔다." 이런 책을 읽었는데, 처음에 인제 그런 책을 읽었을 때 '아, 이 책을 읽으면 나도 당장 이렇게 따라하면은 해외에 취업을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읽고 바로 좌절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있는 인제 커리어만 봐도 다 한국에서 인제 다 프린시플 엔지니어나 시니어 엔지니어, 약간 거의 대부분이 이런 출신 분들이 많으셨고, 이미 해외로 유학하신 분들, 그리고 인제 한국에서 매니저급 분들, 거의 인제 그러거나 아니면 인제 원래 잘하시던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아, 이거는 나한테는 좀 맞지 않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무작정 이제 여러 커뮤니티의 도움을 받으면, 이렇게 이런저런 질문하면서 일단 무조건 '해 보면서 알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에 가장 근본적으로 인제 저를 인제 도전할 수 있게 했던 생각이, 이거 제가 인제 증명해 보고 싶었던 거 하나가 뭐였냐면은, 제가 커리어도 이렇게 막 뛰어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인제 물경력이라고 부르는 인제 경력만 많고 실력이 뛰어나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한국에서도 나도 인제 어떻게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하고 있고, 이제 어딘가에 특별하게 인제 뛰어나진 않지만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분명 미국이나 어떤 다른 해외에도 그런 곳이 있지 않을까. 내가 인제 노력하면은, 이제 열심히 찾다 보면은 이제 막 스카웃돼서, 아니면 한 번에 링크드인에서 연락을 받아서 뭐 인터뷰를 짜자작 패스해 가지고 가지 않아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나를 딱 맞는 곳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이제 막연한 철없는 생각으로 인제 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커뮤니티를 무조건 다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지금 제일 중요한 인제 이 카이타 미국 한인 개발자 모임에 일단 찾아서 들어갔고, 그 인제 저 핑코데브라고 하는 핀란드에 살고 있는 개발자분들의 모임, 그리고 캐나다 개발자 모임, 뉴질랜드 취업 단톡방, 그리고 노마드 코더라는, 이거는 원래 제 유명한 강의 사이트인데, 처음에는 저는 이제 디지털 노마드에 관련된 이제 커뮤니티인 줄 알고 들어갔어요. 이제 여기서도 많이 도움을 받았고, 또 노마드 아이오, 그리고 IT 디지털 노마드 단톡방, 이 외에도 되게 거의 인제 제가 찾을 수 있는 모든 커뮤니티는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서 인제 "저 해외 취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부터 공부하면 될까요? 뭐 맨 땅에 헤딩할 수 있을까요?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뭐 이런 별의별 질문들을 다 하고 인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제 처음에 카이타 방에서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인제 결론만 얘기하면은 인제 아마존 아니면 뭐 인제 여러 곳에서 인제 저를 알게 된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죠. 이제 오퍼를 많이 해 주셨죠. 인제 이때 인제 사람들이 많이 갈리는데, 여기서 인제 제가 음 한 가지 갈등이, 사람들한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오픈을 해야 되냐, 아니면 정보만 받아야 하는가, 약간 이런 고민이 있었고, 내가 이렇게 해외 취업을 적극적으로 관심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 회사에 알려지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고민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인제 제가 지금 와서 인제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개인 정보를 어느 정도 오픈을 했던 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링크드인도 뭐 공유를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고 뭘 하고 있고, 세세한 거를 그냥 기회가 날 때마다 다 오픈을 하고 인제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인제 두 종류의 분들이 생겼는데, 한 부류는 이제 "아,
"어떻게 인맥으로 뭐 취업하려 그래? 이거 그냥 실력으로 가야지. 어떻게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인제 안 좋게 보시는 분들, 또 인제 어떤 분들은 이제 좋게 생각해서 이제 "어 그래.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든지 다 도와줄게."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도움을 받아서 이제 몇 가지 레퍼를 받았어요. 지금 여기는 세 군데 회사에서 레퍼를 받았는데, 다 레퍼를 받고 처음에 인제 전화 인터뷰를 하고, 인제 온라인 한 군데에서 온라인 스크리닝 인터뷰를 하고, 그다음에 온사이트 인터뷰를 받았어요. 온사이트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니저분께서 온사이트 인터뷰를 초청하겠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됐죠. '가족이랑 갈 수 있나? 아니면 이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알고리즘 못하고 온사이트 인터뷰 못하는데 어떡하지? 가 가지고 인제 초청을 받으면 한 달 먼저 가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나? 그러면 이제 애기는 어떡하지? 와이프가 이거를 뭐 허락해 줄까?'부터 시작해서 혼자서 온갖 김칫국을 다 먹었는데, 결국은 미국이란 땅이 비자라는 그런 복잡한 프로세스 때문에 결국은 내가 거기를 간 다음부터 취업이 되는 순간까지 잘 돼도 1 년은 걸리겠다라는 이제 내부 그런 결론이 있었대요. 그래서 결국은 인제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또 한 군데 인제 A사는 인제 다들 많이 인터뷰를 보시거나 아니면 코딩 테스트를 보신 분도 있었지만, 저는 인제 코딩 테스트에서 모두 실패했어요. 이때 좌절이 엄청났어요. 왜냐면은 레퍼를 해 주신 분한테도 너무 죄송했고, 그리고 제 자신도 너무 좌절스러웠어요. 그래서 인제 '아 여기는 내가 갈 수가 없겠구나.' 그리고 인제 이렇게 실패를 하고 커뮤니티에서 나왔어요. 왜냐면은 준비도 안 됐는데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만 해서 이게 '민폐만 끼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에 인제 네 커뮤니티에서 또 잠깐 이제 나왔고, 다시 인제 "재정비를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하고서는 이제 모든 단톡방을 나왔죠. 그래도 인제 계속 인제 해외 취업은 하고 싶었어요. 인제 그러면은 인제 온라인으로 실패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직접 현지에 가 가지고 '한번 뚫어 보자. 어디부터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 커뮤니티 단톡방 방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캐나다로 정했다 치면은 거기 가서 1년 있다가 취업도 다 하고 1년 있다 안 맞아서 돌아온 분들이 너무 많이 봤다. 그리고 인제 그런 직장도 안 맞거나 거기 현지 문화가 안 맞거나 이러면은 너무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달라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나 많이 봤으니까, 그러면은 인제 간단하게 인제 간단하지는 않지만 "한 달 살기부터 먼저 도전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런 조언을 주셨고, 좋은 생각인 것 같아서 인제 한 달 살기부터 준비를 했죠. 근데 인제 그때부터 인제 한 달 살기 관련된 모든 미디어나 책은 다 읽어 봤어요. 그때 또 한창 이제 TV에서 한 달 살기 그런 어떤 프로가 인제 또 붐이 일어나 가지고 그것도 챙겨 보고 그랬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아이도 있고 직장도 있는 상태에서 한 달 살기를 한다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인제 여기서 제가 인제 고민한 것들을 적어 봤는데, 직장은 어떻게 하지? 돈은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인제 어린이집에 지금 잘 다니고 있는데 이거 한 달 동안 결석할 수 있나? 인제 근데 한 달 살기 갔을 때 내가 거기서 인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혼자 가면은 한 달 있으면서 취업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고 그거 나 혼자 간다 그러면 인제 육아에 전념하고 있는 와이프가 절대 반대할 텐데 이건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인제 돈은 그러면은 모아서 가거나 아니면 인제 단기 알바를 하거나 아니면은 '해 보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고, 직장은 일단 그때 인제 와이프가 학교에 어떤 시험 준비를 해야 돼 가지고 육아휴직을 써야 되는 때였어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육아휴직 이때 쓰는 기간 동안에 인제 와이프를 설득해서 한번 가 보자.'라고 마음만 먹고 육아휴직을 할 때까지 와이프한테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한 달 살기 어떻게 생각해?" 그냥 프로 나올 때마다 인제 보고,
그때부터 인제 막 저 혼자 막 다 알아보기 시작했죠. '어린이집은 현지에서 구할 수 있을까?' 내가 원격 근무 그리고 또 인제 내가 어 이 직장에는 미안하지만 내가 만약에 회사를 그만두면은 인제 뭐 '리모트 워킹을 하는 회사를 구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해 들었는데 일단은 무작정 다 알아보게 다 알아봤어요. 원격 근무할 수 있는 회사에 다 연락도 해 보고 그리고 뭐 다 연락을 해 봤는데 다행히 인제 뭐 나랑 같이 인제 "일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근데 인제 제가 직장 다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는 그냥 어떤 형태로 좀 그냥 약간 테스트해 보는 형태로 "일을 해 보자." 약간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일을 하기로 하고 이제 한 달 동안 한 달 하기를 가 봤습니다. 인제 처음에 어디를 갈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때 인제 몇 가지 인제 저한테 꼭 지켜야 되는 게 있었어요. 아기랑 함께 갈 수 있어야 되는 것 그리고 인제 엄마랑 비교적 갔을 때 힘들면 안 된다. 같이 가 가지고 이제 뭐 저는 취업 활동하고 엄마가 뭐 애 하루 종일 보느라고 힘들어 가지고 있으면은 안 되고 주변에 인제 제가 많이 봤거든요. 재취업 활동한다 공부한다고 아침에 나와 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오지 않고 애는 혼자 보는 엄마들이 이제 아빠를 얼마나 인제 미워하는지를 잘 봐 가지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갔을 때 매력적인 곳이면 좋겠고 인제 일도 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원격 근무나 이런 디지털 노마드도 해 보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 뭐 호주, 뉴질랜드 이런 곳을 다 찾다가 한 군데 결론을 지은 게 '핀란드로 한번 가 보자.' 왜냐하면 핀란드를 결정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이제 신혼여행지가 핀란드였어요. 그래서 핀란드가 되게 기억에 좋았고 그리고 인제 알아본 바로는 핀란드가 사설 영어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었어요, 현지에 인제 비자가 없어도. 그리고 단지 인제 사회복지에서 금전적인 지원만 안 해 주지 이제 "어린이집을 보낼 수 있다." 그리고 인제 "만약 가서 애가 아프면 어떡해?" 그럼 이제 병원이랑 약국이 비싸지만 여행자 보험으로 3 개월까지는 커버가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인제 거기 가서 병원을 응급실도 한 몇 번 갔는데 한 거의 한 1 0 0 원 가까이 나왔는데 이것도 인제 여행자 보험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인제 또 숙소는 어떡할까? 에어비앤비로 인제 숙소를 잡아서 갔는데 네 잘못하면은 이제 중심지랑 너무 먼 곳으로 갈 수도 있어서 적당히 골라야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 인제 핀란드 개발자분들의 도움을 되게 엄청 많이 받았어요.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뭐 어떻게 와야 될지 등등 해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기를 데리고 이렇게 finnair를 타고서는 이제 핀란드로 출발을 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꽤 많이 이제 쓸데없이 많이 집어 넣었는데요. 제가 한 달 살기나 아니면 이렇게 취업 활동을 하거나 현지를 일을 어떻게 가야 될지 이렇게 알아볼 때 제일 좀 부족했던 정보가 사진이 되게 부족했었어요. 왜냐하면 현지가 어떻게 돼 있지? 저기 가면 뭐가 있지? 뭐 나는 어떻게 생활할 수 있지? 있는데 인제 다들 관광지로만 보이는 건 되게 많았는데 실제로 동네에 살면 어떤 모습일지 뭐 내가 뭐 어디 갈 수 있을지 이런 사진이 되게 없어서 최대한 많이 넣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발표를 준비를 많이 못해 가지고 많이 넣지 못했네요. 한번 그래도 볼게요. 네 인제 처음에 인제 도착한 동네가 이제 렛바바라는 핀란드에 있는 한 뭐 헬싱키 중심에서 기차 타고 한 6 정거장 정도 떨어진 동네고요. 대략 사진에서 보이는 느낌이고 5 월에 갔었는데 매우 추워 가지고 집에서 텐트를 치고선 살았어요. 그리고 이 집 이런 아파트 이게 한 50 제곱 스퀘어 미터 정도 하는 건데 이제 월세는 한 월 200에서 250만 원 정도 꽤 많이 내고 나갔죠. 제가 비용을 얘기하는 이유는 정말 이 준비하는 데 비용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드릴 것 같아요. 이제 동네는 대략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이랑 이제 아기를 데리고 유모차를 가지고서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은 사람 한 명, 부모 한 명은 대중교통이 계속 무료예요. 그래서 인제 유모차랑 아이만 있으면은 그 무제한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인제 광역버스는 탈 수 없어요. 광역버스는 유료고 인제 그냥
시내버스랑 이렇게 트램, 기차 이런 정도만 무료로 계속 이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애 아빠기 때문에 애를 데리고 이제 거의 이제 나는 애 데리고는 어디 가는 게 불가능해.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제가 생각할 땐 좀 더 타겟팅이라서 결론적으로는 사립 어린이집 그리고 가정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핀란드로 가게 되면은 이게 자리가 있는 곳은 받아주는데 자리가 없는 곳은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미리 2-3개월 혹은 6개월 만약에 생각이 있다면은 이제 가족 몰래라도 혹시 어린이집 대기를 넣을 수 있느냐라고 미리 연락을 해보면 갈 수 있고 제가 이때 이제 핀란드 말고도 되게 많은 나라에 이런 문의를 되게 넣었어요. 캐나다 쪽 그리고 뭐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이런 곳에 있는데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다고 들었고 보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한인분들이 운영하는 이제 시터가 되게 활발하게 있고 그리고 이제 태국, 치앙마이는 이제 워낙 이제 뭐 한 달 살기가 되게 붐이 일어나는 곳이라서 치앙마이 같은 경우도 이제 시터분들이 엄청 저렴하게 잘 되어 있다 약간 이런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 이제 비용은 좀 비쌌어요. 한 달에 한 1,600유로 정도를 내야 되는데 이게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거의 한 한 달 반 정도 있었는데 200만 원 좀 넘게 비용을 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예상치 못한 것들이 있었는데 초반에 사야 하는 옷들이 있다는 거. 보면은 이제 어린이집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다 사야 돼요. 5월에 갔는데도 겨울처럼 눈이 와 가지고 이렇게 부츠 이런 것들을 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미리 고민을 하면 좋겠다. 취업 얘기인데 인제 이런 얘기네요. 그리고 인제 일단은 우선은 애부터 해결을 했어요. 어린이집을 연락을 해서 자리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다행히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된 그 지역에서 생긴 지 얼마 안 된 어린이집이라 가지고 한 1 년 정도 된 그 영어 어린이집이라서 일단은 그 가겠다고 말을 하고 인제 실제로 인제 도착해서 애를 어린이집에 보냈어요. 이게 그리고 인제 애가 되게 놀기 좋은 환경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취업을 이제 해야 되는데 본격적으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핀란드 개발자 모임에 일단 무작정 갔어요. 인제 가기 전엔 또 제가 카이타 분들한테 인제 되게 많이 들이댔던 것처럼 가기 전에도 인제 온라인에서 엄청 많이 들이댔어요. "저 인제 갈 건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니까 몇 분들이 인제 저한테 이제 "오시면 소개시켜 드릴 분이 많으니깐 오시면 꼭 연락해 줘라." 그렇게 해서 이제 도착을 해서 연락을 드렸죠. 연락을 드리니까 인제 거기 있던 곳이 "매달 오프라인 모임을 한다." 그리고 생각보다 인제 이름만 들어도 아는 곳에 근무하는 한국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인제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인데 예. 동의를 받고 얼굴을 공개하는 겁니다. 이분 총 3 분을 만나는데 여기 있는 분 이렇게 3 분을 만나는데 인제 그쪽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죠. 현지에 대한 정보, 어떻게 취업을 준비했는지 뭐 실제로 인제 레퍼를 해 주신 분들도 한 2-3분 계셨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딱 마침 갔을 때가 이제 핀란드에 있는 뚝세라라는 그런 회사에서 이렇게 개발자 모임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이제 핀란드 특성상 이제 이 모임이 항상 아이들이 같이 올 수 있게 인제 배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 와이프나 부모님들 같이 와서 애기들 따로 인제 놀고 그렇게 해서 저희도 인제 다행히 애 데리고 같이 가서 이제 모임에 참여해서 네트워킹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인제 제가 이제 와서 드는 생각이지만 처음에 인제 막상 오프라인 모임에 가니깐 사람들한테 말을 걸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은 나는 여기에 취업하고 싶어서 왔는데 여기는 지금 뭐 이렇게 되게 순수한 개발자 그런 지식 공유를 하고 있는데 네트워킹하고 "내가 여기서 저 취업하고 싶어요."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뭐랄까 민폐 같고 부끄러웠었는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제 미리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이 사람이 온대. 그리고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우리 회사 소개시켜 줘야지."라고 마음 먹고 있었던 분들이 몇 분 계셨었는데 인제 제가 여기 막상 오프라인 모임에 와서 인사도 잘
안 하고 이제 별로 그냥 취업에 관심 없는 듯한 행동을 취하니까 이제 그분들도 이제 뭐지? 그냥 뭐 되게 적극적이셨던 분인 것 같은데 이게 뭐 '아니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괜한 생각을 했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제 되게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자신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알리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인제 근데 이게 몇 가지 죄책감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이제 네. 저는 죄책감이 들었기 때문에 그걸 잘 초반에는 하기 어려웠었는데 나중에는 '그런 거를 잘하는 게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때 인제 한 달 살기 하는 동안 4 군데의 회사를 이제 면접을 보게 됐어요. 인제 이 유럽에서 인제 뭐 '유럽의 아마존이 되겠다.'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어 뭐 잘란도라는 회사 그리고 인제 유명한 게임 회사 유비소프트 그리고 EA 그리고 로비오 요렇게 4 군데의 면접을 보게 됐는데 이때 이 4 군데가 전부 다 레퍼를 받아서 면접 기회를 얻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인제 온라인에서로도 몇 번을 지원을 해 봤는데 한 번도 서류 통과한 적이 없었는데 저 혼자 인제 기회를 얻게 됐었죠. 그래서 여기가 인제 유비소프트라는 곳에 가 가지고 이제 면접을 봤었고 유비소프트는 어떻게 채용 절차가 이루어졌냐면 이제 레퍼런스를 받고 시간이 엄청 빨리 가네. 빨리 해야 되겠다. 레퍼를 받고 HR 인터뷰를 보고 코딩 테스트를 보고 이제 뭐 대부팀 인터뷰를 보고 여기 코딩 테스트는 약간 숙제 형식이었어요. 떨어졌고 그다음에 인제 일렉트로닉 아츠라는 제가 원래 한국에서 다니던 그런 회사에 갔는데 이때는 이제 타이밍이 안 맞아서 이제 그냥 떨어졌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레퍼럴 받고 팀 리드랑 미팅을 하고 대부팀이랑 이제 미팅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타이밍이랑 제 미천한 영어 실력 때문에 떨어졌었어요. 이제 세 번째는 잘란도라는 회사에도 인제 이 인터뷰를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인제 그것도 채용 과정이 레퍼를 받고 HR 인터뷰를 먼저 가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코딩 테스트를 인제 어 리코드 비슷한 사이트에서 리코드에서 했던 것 같아요. 리코드를 통해서 코딩 테스트를 하고 이제 하루 만에 온사이트 인터뷰 4 스테이지를 모두 하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여기도 인제 잘 안 됐죠. 이제 로비오라는 것도 봤는데 여기도 레퍼를 받았고 HR 인터뷰를 보고 여기는 인제 테크 인터뷰를 먼저 보고 그 테크 인터뷰가 통과를 하게 되면 인제 그다음에 또 인제 온사이트 인터뷰가 있고 거기가 통과되면 이제 합격하는 형식이었어요. 첫 시도는 모두 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유가 있었는데 제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영어가 안 된다는 거 이게 제일 컸었어요. 왜냐하면 모두 다 이제 다 좋은데 "영어가 부족하다. 의사소통이 힘들 것 같다."라는 그냥 피드백이 제일 많았고 두 번째로는 타이밍이 안 맞은 게 있었어요. 이제 뭐 유비소프트 같은 경우는 제가 먼저 적극적으로 얘기했었으면은 이제 타이밍이 좀 됐었을 수도 있는데 타이밍이 안 맞은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현지인을 더 우선적으로 채용하려고 하는 분위기 그리고 인제 타지 사람을 채용을 하려면 인제 오래 걸리니까 채용 절차 자체가 뭐 6 개월 오려면은 뭐 비자까지 하면 몇 개월씩 걸리니깐 그것 때문에 인제 현지인이 같이 지원하면은 이제 비슷한 경우 현지인을 채용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첫 시도를 통해서는 현지 물가 '내가 영어가 부족하구나.' 그리고 인제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내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인제 그래도 쪼금만 더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제 그리고 인제 어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수많은 인맥들을 다시 얻고 갔죠. 그다음에 인제 두 번째 시도를 했어요. 두 번째는 아예 회사를 퇴사를 하고 그다음에 뭐 퇴사를 하기 전에 이민 전문 업체에도 방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제 한 군데는 뭐 한 2천만 원 정도 든다. 한 군데는 가니까 아예 아무것도 없어도 뭐 밀어 주겠다 막 약간 이런 건데 어떤 건지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고 이제 한 1억 정도 든다. 그런 거고 또 하나는 다른 대안은 이제 와이프가 공부를 저보다 훨씬 잘하니까 와이프가 어디론가 유학을 가면 내가 따라가서 거기서 취업 활동을 해 보자.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퇴사를 했습니다. 인제 퇴사를 막연하게 막 바로 퇴사를 무조건 한 건 아니고요. 인제 제가 이 발표를 통해서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과정 중에서 제가 뭐 어떤 게 두려웠는지 그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면은
대안을 찾을 수 있을지. 제가 이제 그 쉽게 퇴사를 하지 못하고 해외를 두드리지 못하는 이유를 몇 가지 나열을 해봤는데, 이제 실패해서 한국에서 이렇게 완전 퇴사를 하고 무작정 가서 다 실패해서 한국에 돌아오면 내가 취업이 가능할까? 아니면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내가 경제적으로 과연 얼마나 회복이 가능하지? 가서 영어는 막상 가면 영어 잘할 것 뭐, 환경이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영어가 극복이 가능해? 그리고 인터뷰는 여태 이전에도 영어 때문에 다 떨어졌는데 인터뷰는 어떡하지? 근데 이제 제가 애 아빠이기 때문에 이 1년 동안의 영어 실력은 1도 늘지 않았어요. 가족은 다시 도전하는 동안 얼마나 잘 버틸까? 비용은 얼마나 들까? 뭐 이런 것들 했었고, 이제 빨리 넘어갈게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거는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진 않았지만 저한테 이제 이메일로 오는 모든 그런 인터뷰 제안을 다 받아들였어요. 일단은 이거는 이제 예, 회사에 얘기하면 별로 안 좋은 거겠지만 뭐 이제는 얘기할 수 있다. 한국이 없으니까. 뭐 욕은 먹겠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 들어오는 오퍼를 다 받아 거의 대부분 이제 네, 한번 볼게요. 한번 볼게요라고 다 받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커뮤니티에서 추천해 주는 것도 한국에 있는 것도 다 받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대략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한 한 뭐 5군데에서 6군데 정도? 뭐 인터뷰는 진짜 많이 봤어요. 한 30-40개 정도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5군데에서 6군데에서 받아봤고, 그렇게 인제 오퍼를 받으니까 실제로 인제 오퍼 받을 때 실제로 고민을 하게 됐어요. '이 회사에 정말 갈까? 이렇게 오퍼가 왔는데 이게 나한테 더 좋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했지만, 인제 결국은 이제 해외를 한 번 더 도전하기로 결정을 하고 오퍼를 거절했는데, 오퍼를 받았을 때 제가 느꼈던 거는 내가 오퍼를 받기 전에는 몰랐지만 실제로 재개가 가능하겠구나. 그리고 인제 오퍼까지 받으면은 내가 얼마의 연봉 정도로, 그러니까 최소한 얼마 정도로 다시 돌아와서 가정 생활을 다시 꾸릴 수 있겠구나. 약간 이 두 가지가 인제 감이 잡혔고, 실제로 내가 받은 이 제일 높은 연봉 몇 개를 가지고서는 와이프를 설득을 했죠. "나 실패해도 돌아오면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몇 년이면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설득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인제 한국에서 인제 커리어 브레이크 때문에 생기는 일에 대해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불안감이 사라졌어요. 또 하나는 첫 번째 갔을 때는 현지에서 되게 와이프가 엄청 힘들어했어요. 현지에 가서 일을 하면서 인제 와이프가 계속 애를 다 보고 하는 게, 근데 인제 요번에는 "현지에 가서 일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돈을 모았던 걸 다 쓰자. 그리고 이제 최대한 어떻게 하면 많이 영어로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자." 이건 인제 다음에 얘기할 거고, 이제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 할까? 이제 아까 앞에 슬라이드에서 봤듯이 이민 업체에서만 진행을 해도 1억 정도가 들 1억 정도가 들 수 있고, 또 제가 유학이라는 길, 그러니까 유학을 가서를 해도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2년 이상이라는 시간과 비용으로 따지면 그것 또한 이제 몇 억이라는, 1억 이상의 돈이 든다는 이제 판단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무작정 가서 2년 정도 버티고 인제 생활하고 이러는 돈이 1 년에 한 1억 정도 든다고 생각했을 때, 이게 또 저한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별로 크지 않다는 건 아니고, 인제 다른 비용과 비교했을 때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판단이 서서 그냥 '가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죠. 이제 영어에 익숙해지는 게 또 하나의 문제였는데요. 이때 저는 인제 무작정 맨땅 헤딩했는데 헤드헌터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저랑 같이 연락한 헤드헌터가 한 5명 정도 되고, 이제 비즈니스 핀란드라고 인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뭐 해외 인재들을 끌어오기 위한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하고도 통화를 많이 하고, 이제 HR 그리고 현지에서 각종 행정 처리를 하면서 겪었던 통화를 해야 되는 거. 하다못해 인제 "어린이집은 언제 여나요?", 뭐 "보낼 수 있나요?"부터 시작해서 "은행은 갈 수 있나요?" 이런 것들로 인제 영어랑 맨땅에 부딪히기 시작했는데, 이것들 때문에 제가 인제 영어 실력이 는 건 아니고 그 상황의 영어에 익숙해진 거죠. 그래서 또 갔습니다. 그래서 또 출발을 했고, 시간이 빨리 가네요. 네. 이제 두 번째 갔을 때는 처음보다 되게 적극적으로 했어요. 링크드인을 무조건 업데이트를 하고 현지 번호를 받아서 바로 업데이트를 하고 현지 주소까지 인제 임시 숙소로 업데이트를 하고, 이제 거기 있는 모든 지인한테 제가 간다는 사실을 다 알렸어요. "저 가요." 뭐 그리고 인제 이전에 만났던 이제 그 회사들 팀 리드한테도
원래는 이전에 못했지만 이제 링크드인으로 메일을 쐈어요. 나 저번에 갔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핀란드 또 가. 그러니까 혹시 너네 뭐 개발자 구해? 약간 이렇게 해서 메일을 다 보냈고 채용 담당자들, 현지 일자리 관련 인맥 모두한테 다 메일을 다 쐈어요. 저 간다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링크드인하고 글래스도어에서 한 번 원클릭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회사를 먼저 소팅을 한 다음에 그 회사에 다 지원했어요. 아마 지원한 회사 개수가 한 100개에서 한 15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인제 현지에 도착했을 때 제가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은 얼마 안 되더라고요. 인제 왜냐하면 2주 정도 시차 적응을 해야 되고 인제 가족을 챙겨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갔을 때는 어린이집을 보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아이가 어느 정도 커서 한국어에 이미 어느 정도 적응을 했는데 가서는 인제 핀란드어 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은데 또 영어 어린이집을 보내면 얘가 혼란스러울까 봐 못 보내서 일단은 인제 대부분의 시간을 자고 애랑 놀아 주는 데 시간을 쓰고 하루에 4 시간, 5 시간 정도밖에 취업 활동에 쓸 수가 없었어요. 인제 시차 적응을 하고 네, 사진은 대략적으로 보시면 이게 첫 번째 숙소고 이제 아직 코로나가 막 그 유럽에 퍼지지 않았을 때 인제 주변에 인제 그런 시설들을 이용하면서 애기랑 계속 놀아 주고 시간을 보내고 두 번째 숙소. 세 번째 숙소는 이제 주변에 바다가 있고 이런 곳으로 옮겨가면서 주변이 어떤 상황인지 계속 봤어요. '이 동네는 어떻지? 저 동네는 어떻지?' 하면서. 여기는 이제 오픈 데이케어 센터라는 곳인데요. 핀란드 현지에 있는. 여기는 이제 어린이집 대기 중인 사람들이나 아무나 와 가지고 인제 애기랑 같이 와서 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애기들도 와서 같이 놀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뭐 엄마들도 와서 쉴 수 있고 약간 이런 곳이라서 이제 이곳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갈 수 없었어요, 나중에는. 인제 제가 인터뷰하는 스케줄인데요. 3 월에 가서 이 앞에 인제 2주 동안 거의 그 뭐지? 자가격리? 셀프 자가격리? 그때 사실은 핀란드에 뭐 자가격리라는 게 없었어요. 한국에도 사실 많이 늘고 있었지만 뭐 한 20-30명 정도였고 핀란드에는 뭐 한 3 명, 5명 정도 확진자가 있을 상황이었는데 그냥 약간 매너상 밖에 활동은 하지만 지인은 만나지 말자 약간 이런 거여서 2주 동안은 별로 아무것도 안 하고 인터뷰도 안 가다가 이제 그 후부터 인터뷰 스케줄을 잡기 시작했는데 이제 다 넣고 다 연락을 하니까 이제 헤드헌터랑 하루에 뭐 그때 전화를 통화한 횟수가 거의 인제 50회 이상의 전화 인터뷰를 했었고 처음에는 이제 말도 못 알아듣고 그러다가 이제는 뭐 말 끝까지 듣지 않아도 얘가 뭐 물어보는지 알 수 있고 그리고 인제 했던 말 계속하니까 인제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다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루에 거의 인제 2 개에서 3 개, 많게는 4개 정도의 인제 인터뷰를 매일 받습니다. 그것도 그냥 애가 자는 시간에 만약에 시간이 넘으면 이제 애 엄마한테 쪼금 맡겨서 그래서 필 이때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핀란드 커뮤니티 지인들이 또 레퍼를 다 인제 자기 회사들에 다 해 주셨고 또 하나는 비즈니스 핀란드 분들이 자기가 아는 또 공용 이제 헤드헌터들한테 다 연락해 가지고 이 사람 뭐 이제 지원할 수 있는데 다 알아봐 달라고 연락을 해 주셨고 제가 아는 모든 헤드헌터들이 핀란드, 스웨덴, 뭐 덴마크 다 연락해 가지고 인제 연락을 했는데 이 중에 한 분 고마웠던 헤드헌터가 있었는데 그 헤드헌터는 어땠냐면은 제가 인제 떨어질 때마다 인터뷰 탈락할 때마다 괜찮다고 다음 회사 보면 된다고 그리고 또 탈락하면은 이제 "너 나 왜 탈락했어?" 물어보면 이제 너랑 의사소통하기가 쪼금 힘들 것 같대. 그래서 탈락했어." "아 그래? 내가 영어가 좀 안 되긴 하지." 그런데 인제 그 헤드헌터가 그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뭐지 인터뷰 기회는 얼마든지 만들어 줄 테니까 너는 이걸로 연습하면서 영어에 적응해. 그리고 한 번 되면 넌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헤드헌터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개발팀 리더들 이제 어 제가 다니던 회사의 인제 핀란드 지사의 개발팀 리드가 저를 인제 3번 정도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해서 인제 "우리 뭐 이런 포지션이 났는데 나는 뭐 인제 너를 추천했으니까 안 되지만 인제 팀원들하고 다시 한번 보자. 인터뷰를 같이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2번 정도 기회를 줬었어요. 결국은 이번에도 저 혼자 지원해서 한테인 케이스도 쪼금 있지만 그래도 인제 거의 대부분이 추천 혹은 이전에 만들어 놓았던 인맥들 연락을 미리 했었던 그런
뭐 HR 그리고 팀 리드들한테 도움을 받았죠. 그리고 인제 인터뷰를 하는데 요번에 알게 된 건데 비자에 대한 지식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해외 취업을 할 때 제가 이 발표에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 해외 취업을 할 때 인제 외국인이 가장 불리한 부분이 뭐냐면 "너 언제부터 일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볼 때 이제 나 잘 모르겠어. 한 3 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아니면 6 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럴 때 이제 좋은 캔디데이트가 현지에서 나타나면 저는 바로 인제 뭐 이렇게 제외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제 저는 다른 분들처럼 이렇게 스카웃이나 뭐 뛰어나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그 핀란드 현지에는, 근데 핀란드 현지에는 그 특별한 비자 제도가 있어요. 스페셜리스트 비자라는 제도인데, 인제 이 비자를 가지면 이제 비자에 어플라이를 하고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비자가 이게 승인이 나건 안 나건 결과에 상관없이 일단은 일을 임시로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승인이 안 나면은 뭐 당연히 계약직을 일한 것처럼 해서 그만둬야 되지만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터뷰 때 "나 바로 일 시작할 수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이걸 알고 모르는 거가 정말 크고, 보통 이제 제가 실수를 잘 몰랐던 부분이 HR에서는 이 비자에 대한 부분을 다 알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였어요. HR 분들도 해왔던 프로세스대로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 세세한 그런 케이스에 대한 뭐 비자에 대해서 얘가 얼마나 빨리 할 수 있을지 이거는 모르고, 게다가 인제 안다고 하더라도 확신을 줄 수는 없죠. 왜냐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데 이걸 알고 인제 그 인터뷰를 할 때마다 이거를 무조건 언급을 다 했어요. "나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있는데 나는 일 바로 시작할 수 있어. 그리고 인제 바로 비자 넣어서 바로 일 시작할 수 있게 하려고 현지에 온 거야. 그리고 나는 그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너가 원하면은 바로 일 시작할 수 있어."라고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인제 그거의 조건은 뭐냐면 3년 이상 대학 교육을 마쳤을 때, 왜냐면 핀란드 대학교는 3년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인제 이게 졸업장 기준인지 3년 기준인지는, 3년 기준인데 이게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걸 확실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예, 졸업장이 있는 게 안전하죠. 그리고 인제 세전으로 월급이 3,000 유로가 이상이 되어야지만 이거에 만족을 해요. 그리고 현지에서 비자를 어플라이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인제 한국에서 하면 바로 일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 비자는 신청할 수 있지만 바로 일 시작할 수 없다는 거. 왜냐하면 비자 승인을 받고 들어와서부터가 인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저 같은 경우는 인제 비자를 신청하고 15일 만에 비자 승인이 났어요. 예, 엄청 빨리, 제가 가장 빨리 받은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주변 한국 사람분 지인분들에서. 인제 인터뷰 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언제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냐?" 이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이 "왜 핀란드에 왔냐?" 왜냐면 외국인이기 때문에 당연한 질문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언제든지 갈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그냥 간 보는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 나라에서 정착할 의도가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제가 첫 번째 한 달 살기에서 왔다가 두 번째 다시 왔을 때 되게 장점으로 작용했던 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왜 핀란드에 왔냐?" "나 여기서 살 건데 다시 왔어." 뭐 약간 이런 게 되게, 물론 그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게 되게 좋은 작용을 했고, 인제 "무슨 일을 했는지 소개를 해 봐라."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되게 어려우면서도 간단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한글로 하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이 질문에 대한 영어 준비를 하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됐고, 인터뷰를 뭐 한 40-50번 봤기 때문에 무슨 일을 했는지 나중에는 그냥 물어보지 않아도 그냥 '아 이걸 묻는 거구나.' 대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인제 생각하는 연봉이 있는지를 항상, 핀란드는 쪼끔 많이 물어봤어요. 왜냐면은 그래서 내가 물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사를 하고 어느 정도 연봉을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모조리 될 수 있으면 다 지원을 하자." 한 가지가 잡 디스크립션만 봐 가지고는 그 직군이 나한테 맞는 직군인지 확실히 알 수 없어요. 제가 지금 이제 취업을 한 센시블4라는 곳에서는 그냥
뭐 오토노머스 비클 엔지니어, 그 C++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구한대요. 근데 이제 가서 무슨 일 하는지는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 근데 들어가 보니까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그 뭐지 자율주행 회사인데 그 퍼블릭 트랜스포트에 좀 더 이제 특화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모트 컨트롤이 되게 좀 중요한 거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리모트 컨트롤 센터에서 일하게 될 거기 때문에 사실 잡 디스크립션만 봐가지고는 맞는 게 별로 없어 보였지만 언어 빼고는 제 경력이 맞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저랑 맞는, 그러니까 제가 뭔가 뛰어나진 않지만 내 상황이랑 맞는 그런 회사를 구하려면은 잡 디스크립션을 보고 필터링을 하기보다는 저는 가능하면 어느 정도 연결고리라도 있으면은 다 지원을 해보고 인터뷰 때 이제 영어 연습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랑 맞는지 그리고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장점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봤어요. 너가 뭘 잘하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는 솔직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어떤 기술에 대해서 뭔가 깊이 아는 것보다는 뭔가 이제 작게 작게 개인 프로젝트를 하는 걸 많이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특히 여기 베이커스라는 그런 핀란드 현지의 어떤 게임 회사에서 제가 보기에는 제 이제 뭔가 스페셜리스트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터뷰 때 강조를 했죠. 나 이제 서버 이런 거 잘하고 들어가서는 이런 거 더 열심히 더 파가지고 너네의 그런 인프라나 그런 서버를 더 안전하게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얘네는 이제 실제로 돌아가는 게임, 재밌는 거를 하나하나 더 만들어내는데 즐거움을 갖는 이런 성향을 의 사람을 더 선호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 성향이었는데 저는 다르게 말했던 거죠.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래서 이거는 회사마다 핀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선호하는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솔직한 게 제일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좀 좋은 점수를 요번에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너가 인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했어?" 뭐 "장애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했어?" 이런 문제를 되게 받았는데 이전에 제가 첫 번째 시도했을 때는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어."라고 얘기했는데 두 번째에서는 우리 팀에서는 이런 프로세스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의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해결했어."라고 얘기한 게 되게 많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했다고 하는 건 증명할 수도 없고 게다가 내가 코딩 테스트 망했으면 어떻게 증명해. 코딩 테스트 못할 텐데. 근데 이제 우리 팀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팀 플레이어처럼 보이는 것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인제 받을 수 있는 서티피케이트 하다못해 인제 링크드에 있는 C++ 테스트 뭐 자바 테스트 이런 것들을 그냥 시간 날 때마다 해 놓으면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나의 그런 어떤 엣지 포인트가 된다기보다는 면접이라 인터뷰라는 거는 나에 대해서 잘 보인다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최대한 많이 그 사람한테 쉽게 정보를 전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전엔 몰랐는데 되게 중요한 레주메를 만드는 거, 멋진 레주메를 만드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인터뷰 하나 때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뭘 해 왔는지를 최대한 많은 정보를 그 사람이 피곤하지 않게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모조리 주면 이거라도 하나 패스되면 적어도 뭐 그냥 '컴파일은 할 수 있겠네.'부터 시작해서 그냥 그런 간단한 정보들을 쉽게 쉽게 인제 인터뷰하는 사람이 습득할 수 있으니까 기회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제가 인제 한 4 군데에서 5 군데 정도의 오퍼를 받았어요. 근데 인제 오퍼를 그리고 이제 이거 회장님 너무 오래됐으면 끊어 주세요. 오퍼를 받았는데 계속 어 진행해도 돼요. 네. 네, 네 시간이 알겠습니다. 네.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 가지고 되게 안 듣고 있는데 계속 얘기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오퍼를 받고도 되게 많은 고민할 게 되게 많았어요. 저는 인제 뭐 '오퍼만 받으면 뭐 인제 끝이다. 나는 인제 드디어 여기에 왔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퍼 받는 순간부터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고민거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공유하고 싶어서 넣었는데 실제로 연봉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인제 연봉이 높다고 하더라도 세금이 얼마 떼가냐, 그리고 이게 핀란드의 사회복지랑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내가 실제로 이 돈을 받았을 때 가족을 데리고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느냐, 약간 이런 정도의 감을 잡아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연봉을 까는 거죠. 한 그 월급으로 한 4천 4,000 4,500 유로에서 한 6 7,000 유로 사이의 오퍼를 받았어요. 이게 다 그러니까 실제로 베이스 샐러리 플러스 인제 뭐 스톡까지 포함해서 그런 레인지를 받았는데 제가 만약에 한 월급으로 뭐 한 연봉이 한 8,000 정도 된다. 그러면은 실제 수령액이 한국에서는 한 뭐 한 600 몇십만 원 됐던 600만 원 좀 됐던 것 같아요, 안 되거나. 그런데 핀란드에서는 한 450만 원 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450만 원 내가 살 수 있냐 이것도 봐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핀란드 사회복지가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도 이제 봐야 되는데 뭐 애가 있으면은 뭐 한 14만 원 정도 이제 복지비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와이프랑 같이 오면 1년 동안은 한 거의 한 120만 원 정도 이제 그 뭐랄까 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봐서 내가 그 오퍼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봐야 되고 핀란드 회사는 초반에는 휴가가 없어요. 1 년을 다 모아야지 휴가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그 오퍼를 받고 인제 그 네고시에이션을 할 때 휴가를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이주로 오려면은 되게 많은 인제 일들이 있기 때문에 휴가가 없으면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커요. 인제 복지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일을 언제 시작할지를 조율할 수 있는 게 저희한테는 되게 중요해서 실제로 제가 면접 때는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거기서 핀란드에서 인제 제가 2월 말에 도착해서 오퍼를 받고 인제 비자가 날 때까지 2달 가까이 있는 동안에 가족이 받는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비자 신청만 내 버리고 이게 중간에 거절될 그것만 그 뭐 확률만 없으면 바로 한국으로 떠 버리자. 왜냐면 지금 너무 돈도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이제 오퍼를 받았을 때 좀 늦게 시작할 수 있는 회사를 고르고 싶었었어요. 바로 일 시작하면은 이제 있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인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릴로케이션 패키지가 얼마나 인제 나한테 매력이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이거는 다음 장에서 제가 인제 넣어 놨어요, 간단하게. 이제 비자 어플리케이션 서포트를 해 주느냐. 인제 6 개월 수습 기간 이게 저는 이제 지원할 때는 되게 그냥 '뭐 당연히 수습 기간이 있는 거지.'라고 생각했던 건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은 현지에 정착해서 집을 사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집을 사려면 대출을 받아야 되고 대출을 받으려면은 수습 기간이 끝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수습 기간이 안 끝나 있으면은 이제 집을 대출을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인제 이 수습 기간에 대해서도 인제 네고시에이션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같이 인제 협상을 하는 게 좋겠다. 실제로 계약은 그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뭐 CEO나 CTO 재량이나 아니면 팀 리드 재량으로 저거를 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인제 같이 보는 게 좋았겠더라고요. 이거는 인제 릴로케이션 패키지예요. 제가 인제 A, B, C사로 분류를 했는데 왼쪽이 가장 지원을 안 해 주는 경우고 그다음에 가운데가 그냥 보통 그리고 그 마지막이 제일 많이 지원해 주는 경우인데 대충 보면은 비자 신청 비용, 항공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원을 해 줘요. 근데 얘기를 안 하면 지원 안 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꼭 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임시 숙소. 제일 중요한 게 이사 비용. 이사 비용이 1,000만 원이 들어요. 이제 왜냐하면 제가 이걸 왜 아냐면 저는 이 A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걸 해 보고 싶어서 A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엄청 크더라고요. 뭐 애완동물 있으신 분들은 애완동물 서포트해 주는 회사도 있고 교통비, 이민 보험 뭐 이것저것 이렇게 제가 넘겨 나가고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주시면은 뭐 "어느 회사는 어떻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어떤 것들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제가 또 예 답변을 드릴게요. 비자 신청 절차도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핀란드 같은 경우는 실제로 프로세스가 오래 걸린다고 알고 있는데 프로세스는 빠르더라고요. 근데 인제 프로세스가 느린 이유는 서류가 준비되는 걸 되게 기다리는 데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서류 준비하는 데 시간이 적게 들면은 인제 비자 신청이 빨리 나는 거죠. 근데 인제 서류를 만약에 내가 한번 제출했는데 얘가 확인해 보니깐 하나가 빠졌어. 그럼 인제 저한테 인제 노티피케이션을 주는데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 인제 한 1 주일 걸려서 저한테 오고
아니면 뭐 온라인으로도 오는데 이제 제가 그걸 다시 주려면은 편지로 보내거나 뭐 가서 주거나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인제 계속 한두 주씩 밀리는 거죠, 뒤로.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뭐 어떻게 안 되기 때문에 서류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반드시 해외이기 때문에 이제 아포스티오라는 걸 받아야 해요. 그리고 인제 신분 증명을 해서 방문을 해야 되는데, 핀란드 같은 경우는 인제 꿀팁이 있는데, 비자 신청을 실제로 하지 않아도 저 신분 증명을 하기 위한 예약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사이트가 분리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좋은 건 아니지만 미리 인제 그 일주일 단위로 하나씩 하나씩 예약을 하고 다시 취소를 하고 다시 취소를 하고 이러면은 회사로 오퍼 받자마자 바로 다음날 가서 이제 모든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오퍼 받고 다음날 서류 제출을 해서 15일 만에 그렇게 비자가 끝났고, 중요한 건 이제 비자를 인제 진행하는 동안에 HR이 모든 걸 다 해 주겠다라는 생각을 버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HR한테 "나 이거 했으니깐 네가 다음 너가 해야 될 거 해 줘. 회사에서 뭐 다 얘기해 줘라."라고 얘기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서류가 인제 한국에서 와야 될 게 급하게 없으면 있는데 진짜 빼먹었다 이러면 이제 DHL이 저는 좋았어요. 왜냐면 3일 만에 오더라고요, 바로 떼니까. 그 인제 비자 승인 후에 해야 될 일들은 거주지 등록을 하는 게 정말 힘들었고, 그리고 은행은 제가 생각에는 저의 생각에는 빨리 한국에 오고 싶어서 은행을 못 하고 왔는데, 은행은 미리 먼저 은행 계좌를 열고 가는 게 좋았더라고요. 그래야지 인제 대출이나 나중에 월급을 받는 게 가능했었는데, 혹시나 이제 은행을 만약에 못 만들고 한국으로 왔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대안이 유럽에서 계좌를 열 수 있는 그런 그 온라인 뱅킹 회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트랜스퍼와이즈라는 건데, 다른 것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했어요. 저 이것 때문에 막 뭐지 에스토니아 뭐 이 시민권도 막 신청하고 이랬는데, 그거 없어도 그냥 바로 계좌를 만들 수 있고 유럽 계좌가 생겨서 이걸로 바로 인제 그 월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냥 현지에 있지 않아도. 또 하나는 제가 중요했던 거는 어린이집 신청이었는데, 핀란드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신청을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최소 4 개월을 기다려야 하더라고요. 근데 인제 예외 사항이 있는데, 갑자기 인제 그 핀란드에 현지에 취업을 하거나 거주지를 옮기거나 하면은 2주 만에 빨리 인제 그 자리를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이거를 설명을 안 해 줘요, 핀란드에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모르고 한국에 와서 신청하니까 나는 한국에 3 개월은 더 있어야 하는데 얘가 빨리 승인을 해준 거야. 그래서 난 이 찬스를 썼어요. 근데 인제 제가 그 어린이집을 거절을 했고, 다시 현지에 갔을 때 어린이집을 넣으려고 하니까 "너 4 개월 기다려야 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뭐 결국은 이제 저도 뭐 이 구절절하게 설명을 해서 다시 패스트 찬스를 쓸 수 있어서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었지만,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했더라고요. 그리고 사회보장 제도를 한국에 다시 인제 짐 정리하러 들어오기 전에 신청을 하고 오는 게 좋다. 왜냐면 한국에 오면 얘네들이 의심을 해요. 왜냐면 "다시 안 돌아오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 사회보장을 안 주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다시 들어가서 신청하면은 뭐 여러 가지 혜택들을 뭐 몇 달 뒤에 받을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챙기면 좋겠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항공권은 제가 2번 왕복을 했기 때문에 대략 가족 합쳐서 한 6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그리고 숙박비는 한 달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거의 3 개월을 있었기 때문에 숙박비만 해도 거의 한 900에서 1,000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생활비는 한국이랑 비슷하게 쓰는 대로 비슷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어린이집 비용이 이제 어 봐야 되는데, 실제로 비자가 없을 때는 어린이집 비용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나오고, 비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한 뭐 한 20만 원 정도 나온다. 그 서류 비용, 여행비 뭐 이런 이 정도 봐서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취업을 하고도 그러면은 인제 '부족한 실력으로 뭐 실력이 있어서 취업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아니면은 '실력이 안 되는데 취업했으면 이제 가서 잘리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저도. 근데 정말로 지금 잘릴까 봐 두려워서 계속 열심히 하고 있고, 가장 어려웠던 거는 이제 내가 영어로 말하면 상대방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것 때문에 나랑 대화하는 게 싫지 않을까.'라는 그런 계속
그런 걱정이 항상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중요한 내용들을 뭐 놓치게 되고 이래서 실제로도 몇 번 이제 중요한 제가 해야 될 일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놓친 적이 많은데 생각보다 동료들이 인제 오픈 마인드인 사람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핀란드도 영어를 잘하기는 하지만 영어가 메인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대화하는 거를 쪼금 어려워하기보다는 한 4-5번 계속 못 알아들어도 인제 계속 노력하는 게 좋다. 그리고 영어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딪히면은 저는 느는 것 같아요. 공부해서는 하나도 안 늘었고 영어는 그냥 계속해서 하면 되고 제가 생각했던 꿀팁은 스카이프로 일단 현지의 번호를 뚫은 다음에 어차피 현지에 가면은 알아봐야 될 것들이 많으니깐 인제 이 스카이프를 가지고 헤드헌터랑 인터뷰 영어를 공부를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음 현지에 필요한 것들 병원에 한 10번 정도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저 애기 예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못 알아서 끊고 또 전화해서 "애기 병원 예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또 끊고 또 전화해서 "아 아까 얘기 듣긴 했는데 뭐 뭐 날짜를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서 인제 제가 필요한 현지 지식들을 스카이프의 그런 현지 번호를 인제 해서 하면은 저렴하게 인제 공짜로 하루에 한 번씩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다. 책으로 공부를 하고 그 실제를 인제 이렇게 해서 사용하면은 이제 현지 영어가 늘더라고요. 그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어려웠던 것 같고 또 어떤 뉘앙스로 얘기하는 거지 이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예요. 되게 네, 준비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상입니다. Q&A로 갈게요. 시간이 좋은 것 같네요. 네네. 잠시만요. 화면 보이세요? 네. 네, Q&A 화면 보이시죠? 네. 우선은 아까 전 세모님이 먼저 물어보셨는데 제가 질문 제가 있어요. 타임 체크가 5시 25분 안에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부터 한 20분 정도? 19분? 네, 우선은 세모님 먼저 물어보셨는데 그 전에 지금 그분은 지금 잠시 없으신 것 같아서 지금 엘리님이 물어보신 것도 물어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외국 취업에도 관심이 있는 학부생입니다. 아직 2학년이지만 졸업할 때쯤에 어떤 것들을 알았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생각했던 것들이 있나요? 그리고 학교 수업이나 과제 말고는 경력이 없는데 처음 회사 지원했을 때는 어떤 것들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이번 미팅에 맞는 질문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어 저는 무엇을 더 알았으면 좋겠다. 물론 제일 후회하는 거는 코딩 테스트 알고리즘을 못 했던 게 가장 후회가 되고요. 이 알고리즘을 공부를 해서 잘하는 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그게 저의 경쟁력이 되는데 저 같은 케이스는 그게 없는 케이스였고 실제로 저 말고 요번에 핀란드에 인제 저랑 동시에 취업하신 분이 있어요. 두 분이 계시는데 그분 중에 한 명이 이제 그냥 얘기를 하자면 한국에서 지방에 있는 학교를 나오셨고 그리고 인제 뭔가 경력도 없으시고 아예 인제 신입으로 핀란드에 취업이 되신 분인데 요번에 다음 주에 인제 저랑 비슷한 내용의 발표를 하는데 관심 있으시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서 똑같이 Q&A를 하니깐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생각에는 이제 '안 될 거야.'라는 생각을 최근에는 '안 될 거야.'라는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무조건 해 보자.' 왜냐하면 개발자들이 가장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작게 시작해서 피드백을 얻어서 개선시켜 나가자. 이게 개발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인데 코드에는 그렇게 그 문화를 적용하려고 하는데 사실 자기 삶에는 그런 걸 적용하기가 되게 힘들어해요. 특히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근데 그거 빠른 피드백 이거를 이제 모든 거에 제일 적용을 하고 면은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한 10년 전에부터 적극적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10년 전에도 사람들한테 좀 더 잘 먼저 다가가서 나에 대한 상황을 잘 얘기하고 도움을 먼저 구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기술적인 것들은 사실은 좋은 동료들을 만나면 제가 드는 생각은 제가 공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좋은 동료를 만나면 훨씬 빨리 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인제 카이타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게
시작은 되게 늦게 하셨는데 신입으로 시작하셨는데 회사가 너무 좋고 너무 쟁쟁한 분들하고 같이 일하니까 실력이 뭐 2-3년 내에 너무 빨리 느는 거예요. 근데 인제 그 회사 문화 자체도 얘의 마인드나 그런 게 더 중요하지 하고 실제로 코딩 실력이나 뭐 설계 능력 이런 거는 우리가 충분히 일하면서 커버해 줄 수 있어. 가르쳐 줄 수 있어. 이런 마인드인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실력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빨리 내가 뭐가 어려운지 뭐가 부족한지 도전해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네, 세모님이 지금 안 계신데 질문을 두 개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미지의 나라 핀란드에 대해서 설명 감사드립니다. 북유럽 사람들은 영어를 잘 쓴다고 하는데 그러면 근무할 때는 주로 영어를 쓰나요? 현지어를 공부하고 계신다면 이제는 얼마나 익숙하신가요? 음. 일을 할 때는 영어를 핀란드 사람들은 다 잘하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나이가 한 60, 70 먹으신 분들도 길 가다가 인제 핀란드어로 물어봤다가 제가 excuse me라고 하면은 바로 인제 영어로 인제 유창하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인제 도시에는 헬싱키랑 헬싱키 주변 지역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인제 일할 때도 대부분이 영어로 얘기를 하고 인제 실제로 핀란드로 취업하는 다른 외국인 국가 들이 많아요. 러시아 뭐 뭐 어디지? 이탈리아 뭐 등등 되게 많은데 다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원래는 이탈리아는 영어를 못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 이탈리아 동료가 영어를 너무 잘해 가지고 그래서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오히려 항상 제가 문제였고 근데 가끔 가다 인제 이제 핀란드인들만 모였을 때는 이제 급한 거는 핀란드 말로 해요. 그때 인제 사실 소외감이 느껴지는데 소외감을 느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소외감 느껴서 대놓고 물어봤어요. "너 자꾸 이렇게 핀란드어로 얘기하면 나 되게 소외감 느껴." 이러니까 인제 "아 미안해. 근데 우리도 영어로 디테일하게 설명 못하는 거는 핀란드어로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그건 좀 이해해 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제 제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현지어를 못하기 때문에 인제 현지어로 얘기하면 '내가 여기서 일을 못하니까 제가 자기들끼리만 저 얘기로 얘기하나.' 이런 생각이 저도 많이 드는데 그런 스스로의 그런 안 좋은 생각들을 떨쳐버리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인제 현지어를 배우는 거는 아이 때문에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주변에 지나가면서 아이들이 하는 얘기를 듣는 거 그리고 인제 주변에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알아들어야지 이제 그 사회에 쪼금씩 끼어들어가는 게 가능하고 핀란드인들은 핀란드어를 배우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핀란드에 정착할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이건 들은 얘기라서 사실 여부는 모르겠지만 근데 실제로도 처음 핀란드인들을 만날 때마다 그러니까 회사는 아니지만 이제 뭐 옆집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동네 사람들 만날 때마다 항상 "너 핀란드어 배우니?" 그리고 인제 "핀란드어 공부하고 있니?"를 그리고 "너 얼마나 살 거니?"를 항상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핀란드어를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은 되게 중요하고 핀란드어로 저는 인사랑 숫자 정도 셀 수 있는데 핀란드어로 말을 뭐 "잘 지내."라고 하면 이제 핀란드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네, 그다음 같은 세모님이 물어보셨는데요. 북유럽이 EU, 유러피안 유니언인 것 같은데 유럽인데요. 유럽에서는 영주권, 시민권, 취업 비자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나요? 미국만큼 어렵나요? 아. 제가 느낀 취업 비자는 핀란드는 제가 느낀 비자 자체는 쉬웠고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대학이라는 그런 문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쪼금 또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대학 졸업장이 없으면 어 비자청에서 회사에 한 번 더 물어보더라고요. "너 EU에서도 이 정도 인재는 구할 수 있 뭐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뭐 이런 교육도 받지 않은 사람을 써야 해? 써야 할 이유가 뭐야?"라고 물어보는데 그거를 판단하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페이퍼 하나로밖에 안 보더라고요, 그런 공공기관에서는. 그래서 대학 졸업장이 있으면 어 이렇게 비자 승인 자체는 어렵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은 비즈니스 핀란드에서 작년에 인제 한국에 왔어요.
한국 개발자들한테 핀란드 회사들을 알리러 왔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가서 물어봤어요. 여기 실제로 뭐 회사 와서 뭐 애들 구한 취업 자리 인제 그 매칭 시켜주는 것도 아니면서 "너네 왜 왔어? 그냥 광고 홍보만 하러 온 거야?"라고 물어봤는데 인제 그때 인제 비즈니스 핀란드 관계자분이 하는 얘기가 통계적으로 봤고 지금 자료까지 이제 흐름으로 보면은 몇 년 후에 핀란드는 훨씬 더 이제 IT 개발자 수요가 늘어날 거고, 근데 상대적으로 스타트업들은 훨씬 더 많이 생기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교에서 나오는 애들보다 생기는 스타트업 수가 더 많기 스타트업이나 회사들이 더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땐 부족해. 그러니까는 음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홍보하러 왔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그거를 위해서 핀란드도 인제 비자 정책을 더 오픈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 제가 본 바로는 이제 핀란드 그 스페셜리스트 비자 그 프로세스를 더 빨리 단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조금 늦춰지고 있기는 해요. 네. 그리고 영주권은 잘 모르겠어요. 영주권은 제가 안 안 받아 봐서. 네. 네, 제가 질문한 질문이 몇 개 있거든요. 네, 네. 다양한 경험도 많으신데 뭐 또 근데 또 자격증, 코딩 연습, 오픈 소스 이런 것도 준비하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만약 시간이 많이 없다고 가정하면 어떤 게 더 좋을까요? 한국에서 미국이나 뭐 유럽 다른 나라 해외 취업을 준비할 때 한국에서 일했던 경험이 조금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은 다른 공부, 뭐 자격증, 코딩 테스트 이런 걸 먼저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어 제가 느낀 바로는요. 어 알고리즘 코딩 테스트는 약간 헬스장 다니듯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왜냐면은 단기간에 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코딩 테스트가 떨어지면은 인제 안 되면 음 뭐랄까 갈 수 있는 곳이 제한이 되는 느낌? 그렇지만 똑같이 코딩 테스트를 봐도 제가 요번에 인제 코딩 테스트를 많이 보고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면접을 보면서 느낀 건데, 같은 코딩 테스트를 보더라도 그 코딩 테스트에서 를 통해서 알고자 하는 부분이 회사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회사나 뭐 예를 들어 대규모 회사들 뭐 아마존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이런 데서는 워낙 서비스가 크니깐 인제 스케일러빌리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얘가 얼마나 인제 대규모를 인제 생각할 수 있냐 뭐 이런 것들, 기본이 얼마나 잘 되어 있냐 이런 거 보는 데도 있고, 또 어떤 곳은 똑같은 코딩 테스트를 봤어도 얘가 실제로 인제 문제를 이해하고 그거를 인제 뭐 해결할 수 있냐, 아니면 뭐 머리가 똑똑하냐, 아니면 인제 뭐 기본적인 지식은 알고 있냐, 이게 회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인제 한번 저처럼 한 타임 이렇게 쫙 경험을 해 보시면 대략적으로 인제 느낌이 와요. '아 이 회사는 이런 거를 보려고 이런 코딩 테스트를 보는구나. 저 회사는 이런 걸 보려고 코딩 테스트를 보는구나. 저 회사는 뭐 어떤 걸 보려고 하는구나.' 이게 다 달랐어요. 저 이 일례로 어떤 회사는 똑같이 코딩 테스트를 봤는데 테스트 케이스를 더 우선적으로 보는 회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딩 테스트를 알고리즘을 푼 것도 중요한데 저한테 인제 "너 그거 그래서 네 알고리즘 잘 동작한다고 어떻게 증명할 건데?"라고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인제 그 테스트 케이스를 다 작성을 하고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되게 많이 작성해서 제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그 인터뷰 담당자가 하는 말이 "야 나는 테스트 어떻게 할 거냐."고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네가 이렇게 테스트 케이스까지 다 작성해 버리니까 내가 할 질문이 없다."라고 인제 한국에서 그 면접 볼 때 들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려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경험을 해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헬스장처럼 많이 준비를 하는 게. 그리고 한국에서 경험은 그거는 제가 이 발표했던 내용이랑도 일치하는 게 무조건 도움이 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한국에서의 경험이 어 뭐지? 필요로 하는 회사, 그리고 내가 가려고 하는 회사와 맞으면 그게 장점이 되는 거고, 맞지 않으면 단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맞는 회사를 찾으려면 시도를 많이 해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마지막 질문 하나 하고 끝나겠습니다.
네. 대부분 한국에 있는 IT 종사하시는 분들이 해외 취업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장소는 역시 미국 실리콘밸리일 건데 하느님은 실리콘밸리에 뭐 꼭 가야겠다 이런 생각은 없으셨나요? 언젠간 가야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언젠간 가야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인제 제가 아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평생 못 가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대안으로 유럽도 괜찮다는 생각을 했고, 가족이 있기 때문에 인제 뭐 주기를 좀 더 넓혀서 생각하고 있어요. 뭐 한 3 년, 뭐 6 년, 애가 초등학교 학교 넘어갈 때까지. 인제 그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그 커리어 패스랑 가족이랑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가족이랑 많은 얘기를 해야 되고, 혹시나 뭐 아이가 있으신 분들이 저의 강연을 보셨다면, 저희 그 발표를 보셨다면은 예, 최대한 가족이랑 어떻게 가족한테 더 많은 정보, 육아에 대한 정보를 많이 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 추가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짧게 꼭 네. 시간 다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네. 질문이 들어온 거라서 네. 정아님이 물어보셨는데 디자인 패턴에 대한 인터뷰도 하나요? 디자인 패턴에 대한 인터뷰를 해외에서 받은 적은 없어요. 아, 있구나. 잘란도라는 회사에서 인제 인터뷰를 하던 중에 디자인 패턴이 뭐냐고 물어보진 않았고, 인제 "너는 어떤 언어를 좋아해? 뭐 어떤 거에 요새 관심이 있어?"라는 얘기를 가볍게 시작하다가 이제 다양한 디자인 패턴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뭐 "이거는 어떤 거라고 생각해?"라고 물어보면 이제 뭐 "그거는 뭐 옵저버 패턴의 변형이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너 이런 패턴에 대해서 익숙해?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라고 하면서 저에 대한 뭐 디자인 패턴에 대한 그런 뭐 이해도도 물어봤고, 또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써 봤는지 이런 것들을 다 다방면으로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빈도수로 보면은 10번 면접 중에 9 번은 안 물어봤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 취업 생각하고 계시고 이곳에 특히 한국에 계시는 카이타 분들이 이런 늘 토요일 아침 시간일 때도 불구하고 여기 제법 계실 것 같은데 정말 도움 많이 되는 내용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과 발표해주신 석한울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션은 레코딩되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 세션을 다시 보고 싶으시거나 못 보신 세션이 있으시면 레코딩 세션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멋진 2020년 스마트 비즈니스 엑스포를 준비해 주신 달라스 한인상공의 얼서와 세미나에 도움을 주신 카이타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달라스 한인상공의 얼서와 카이타에 관해서 더 알고 싶고 궁금하시면 달라스 한인상공의 얼서 웹사이트와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드인 등등 다양한 카이타 에센스 채널과 카이타 웹사이트 또는 contact@kaita.org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kaita.org로 등록하시면 카이타 업데이트를 뉴스레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저희 카이타 소셜 나이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하겠습니다. Thank for all for attending this session and thank you Hanul Sok for presenting this session. Today's session has been recorded and we will share via various ways. If you want to watch today's session again or session you missed, please check for recorded sessions later. Special thanks to Greater Dallas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and Kaita staff to prepare this wonderful 2020 Smart Business Expo in this hard time. Please visit koreanchamber.org for more information about GDKACC, and please join Kaita through KakaoTalk, Facebook, LinkedIn, and Instagram, and YouTube, or mail us at contact@kaita.org if you have any question. Thankful all again for participation. Please join us for other sessions as well. This meeting is adjourned, and 감사합니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